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결산 파트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제가 총론 파트에서 결산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마무리 정리하고 또 얘가 결산 파트가 왜 중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 순환 과정부터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 순환 과정은 회계상의 거래를 우린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통해서 분기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총기적 원장에다가 정기를 한다. 그래서 결산 때가 되면 결산 절차는 크게 예비 절차와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결산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시산표라는 단어가 용어가 떠올라야 된다고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시산표는 차병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계정을 갖다가 계정 과목별로 정리해서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찾아보는 그 대조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표라고. 그래서 결산 말만 떠오르면 무조건 우선 시산표 떠올리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예비 절차에서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시산표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말정리상 지금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안 배우지만 강론으로 교재 나눠드렸던 걸로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시산표라는 말이 예비 절차에서 등장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본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장부의 주요부 마감한 주요부를 마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장부의 주요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분기장과 총기조원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 절차에서는 주요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보조부, 보조원장, 기입장 할 거 없이 모든 장부가 마감이 돼요. 그런데 그 절차가 무척 단순하더란 말이죠. 분기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1월 1일부터 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분기장이 차변에 뭐라고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대변에 또 뭐라고 이렇게 등등등 기록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러면 장부는 지금 뒤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보편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마감을 어떻게 해요? 마감은 이렇게 해요. 여기 더 이상 쓸 거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표시 많이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하여백 요선 시작되는 데부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하여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부가 2022년도 거였다면 이렇게 딱 접고선 그 장부는 그냥 보관이에요. 더 이상 그럼 끝. 뭐 2023년 어떻게 해요? 새 장부가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아까운 경우가 있더라고. 새 장부 시작했는데 두 장인가 썼는데 끝났어. 그래도 그냥 넣어놓습니다. 왜? 연도를 이어쓰게 되면 장부 보관하기가 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등등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마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보조 기입장 있죠. 보조 원장 있죠. 다 똑같이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럼 마감하는데 큰 이슈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 본 절차에서 장부의 주요부 마감하는 것들은 이렇게 마감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될 것이 없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총기정원장 마감하는 게 오늘 그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절차 다음에 이제 본 절차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이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순서를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고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다룰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버려. 근데 그 절차의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서 그 내용을 갖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총기정원장을 마감하는데 총기정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총기정원장에 우리 회계 우리가 사용했던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T 계정으로 계정 과목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임대 뭐 임차료라고 하면 임차료 비용에 대한 거, 이런 금액들이 다 이렇게 계정이 정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만원, 뭐 이건 3,000원.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니까 여기 발생한 것만 여기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산 계정이 됐던 부채 계정이 됐던 수익 비용 계정이 다 마감을 하는데,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지금 12월 31일 현재 더 이상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해서 잔액이 0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마감되는 거예요. 잔액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는 마감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거거든요.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이제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일단 총 계정 원장에 5가지 계정 다 있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거래가 일어났던 것들을 다 기록을 했을 테니까 자산 계정도 있었을 것이고 부채 계정도 있었을 것이고 자본 계정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마감할 때 뭐부터 마감한다 그랬어요. 자산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장사해갖고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을 어떻게 마감을 할까? 1년 동안에 수익도 거래로 계속 기록이 됐었을 것이고 비용도 계속 기록이 됐을 텐데, 계정이 이렇게 하나겠어요? 수십 개겠어요? 수십 개죠. 걔를 갖다 비용은 비용대로, 이익은 수익대로 다 모아야 돼. 근데 모으는 방법을 모르자. 여기서 이제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 계정을 갖다가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 총 계정 원장이라는 장부 있잖아요. 장부 맨 뒷장에다가 기록되고 다음 페이지 남아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몽졸이 깡그리 다 모아 놓기 위해서 손익 계정이라는 걸 갖다가 그려 넣어요. 이렇게. 얘의 목적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기 위한 T 계정인 거예요. 그럼 여지껏 얘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언제만 나타나 얘는? 12월 31일 기말에만 나타나. 목적이 뭔데?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 계정을 집계하기 위해서 얘가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얘 계정 과목의 이름은 뭐냐면 손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의미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란 뜻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럼 차변에는 뭐가 짓게 되겠어요? 비용. 대변에는 뭐가 짓게 되겠어요? 수익.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기겠죠. 지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뭐다? 총계정 원장 맨 뒷장에다가 이 손익계정을 이렇게 그려 넣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1번의 손익계정 설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손익계정은요, 임시계정이에요. 이 손익계정을 부르는 명칭 이름이 있단 말이죠. 얘는 일단 임시계정이라고도 부르고요. 똑같이 영어로 이렇게 계정이라고 쓰고, 또 다른 이름도 있어. 집합계정이란 말도 써요. 집합계정. 그러니까 말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왜 얘가 집합계정이냐면 지금 뭘 집합시키기 그랬죠. 여기다가 수익과 비용. 그죠? 근데 또 왜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손익계정의 목적은 수익과 비용을 갖다가 집계를 해서 단기 순이익이 됐던 단기 순손실이 됐던 그 계산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 손익계정도 바로 마감시켜버려요. 그러면 바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손익계정의 이름이 임시계정이라고도 부르고 집합계정이라고도 부른다. 총계정 원장에다가 손이 이렇게 그려넣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손익계정의 설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요. 자,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하면 여기 수익 비용 집계 다 써놔야 되나?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캡처해 놓고요. 캡처를 해놓고
여기다가 뭐를 여러분은 그 교재 76페이지 있잖아요. 76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여기 쓰기 전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게 빠르겠네. 자, 여기 화면을 보고서 여기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연습하셨던 것들은 그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분계를 했고, 분계를 한 것을 총계정원장에다 전개하는 거 해봤죠.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총계정원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역으로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으로 하는 분계를 하나 여기서 먼저 연습을 해보게 되면 이걸 한번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예요. 상품 아니 외상 매출금을 갚았다 그럴까요? 외상 매출금을 자, 외상 매출금 여기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 분개하셔야죠. 차변에 뭐라고 분개해요? 차변에 현금 얼마? 1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했고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해야 되죠. 그죠? 이건 현금 기정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기정도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서 전기를 해보죠. 그러면 현금은 우선 여기가 계정 과목이 현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현금 차변에 10만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기 1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외상 매출금은요 대변에 10만원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기다 10만원 이렇게 기록하겠죠. 자, 근데 요 앞에는 상대편 계정 서로 써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 이쪽에는 현금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날짜 있으면 날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회계상의 거래를 분개했고 분개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했는데, 지금 반대로 얘를 갖다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지금 분개를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분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이 주인 계정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주인 계정 과목의 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이 앞에 거 얘가 항상 처음 배우실 때는 얘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얘를 손으로 가려요. 가리고 외상 매출금이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죠. 차변에 기록되면 증가, 대변에 기록되면 감소잖아요. 그러면 분기할 때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이만큼 감소했구나라는 거 알겠죠. 그럼 얘를 분기하려면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현금. 현금 계정인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을 손으로 가리시고 현금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그럼 차변에다가 현금 1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계정장 보고서 분기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원리는 아시겠죠? 이따가 많이 연습하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서는 분개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손익계정 첫 번째 절차로 총계정 원장 맨 뒷장에다가 손익계정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손익에는 수익과 비용 계정만 짓게 할 거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 총계정 원장에는 조금 전에 분개를 하고 분개한 것을 갖다가 총계정 원장에 전개했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숫자를 막 쓰면 돼야 안 돼요. 총계정 원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개라는 절차가 없으면은 숫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썼던 것들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만 쓴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총계정 원장에 자체를 마감을 시켜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 숫자를 갖다 지금 제가 마감할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면 마감된다 그랬죠. 지금 그 마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숫자를 써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개가 필요해요. 분개를 그러면 마감할 때 마감 분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여지는 것 중에서 수익 비용만 해볼게요.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계정이죠. 임대료도 수익 계정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한 금액이 다 어디에만 기록돼 있겠어요, 지금? 대변에만 기록돼 있겠죠. 밑에 있는 거 급여는 비용이죠. 보험료도 비용, 이자 비용도 비용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비용 계정이니까 여지껏 1년 동안 발생했던 거는 차변에만 다 기록이 됐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계정들이 다 XX표 돼 있는 것들은 한 개의 계정 과목이 아니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얘가 필요 없어요. 이것만에 대해서만 계정만 마감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임대료 계정, 상품 매출, 이익 계정, 보험료 계정 이런 것들만 마감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본 금액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임대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수익 계정이죠. 얘를 분개를 해봐요. 분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있었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대변에 임대료에서 8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정기하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정 설명할 때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1년 동안 자기 자리에서 발생만 하다가 기말이 되면 다 소멸시킨다 그랬죠. 소멸시키는 방법 어떻게 소멸시키라 그랬어요? 반대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100%다 소멸돼요.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 녀석인데 수익 계정을 반대로 계정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 차변으로 뭐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얼마? 8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바로 100%다 소멸되는 거예요. 잔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총계정 원장에는 분개 없이 여기 기록 저기 숫자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며칠 날짜로 이렇게 분개를 한 거냐면 기말 수익 계정 소멸시키는 거예요. 12월 31일로 차변은 뭐라고 쓰고 임대료 쓰고 그러면 요 총계정 원장에 있는 임대료 계정은 소멸돼요. 정기해 볼게요. 정기해 보세요 한번. 차변 임대료 계정 찾아갔죠. 열 어디에 써 있어요? 대변에 임대료 써 있죠. 8만 원을 어디다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8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 일치하죠. 아니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이거 반대로 보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어려우면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차변은 이렇게 12월 31일 날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 명칭 실제 이름이 수익 계정 대체 분계예요. 수익 계정 대체 분계란 말 뜻은 기말에 수익 계정 다 마감시키란 뜻이에요. 마감시키기 위한 분계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요 밑에 수익 계정 대체 분계 있죠. 지금 여기 수익 계정 두 개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했는데 일단 두 개 다 들어보시고 그 밑에다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막 하면 안 돼. 나중에는 막 하게 되는데 막 해도 괜찮아. 그때는 지금은 좀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머리가 빙글빙글 돈다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 제 말만 잘 들으라고 하나씩만. 자 그러면 12월 30일에 그 수익 계정에 대해서 수익 계정 대체 분계 왜 임대료가 대변에 와 있는지 알겠죠? 지금 8만 원 발생한 거에서 8만 원 다 빼버렸죠. 소멸시켰어. 잔액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1월 1일 날은 수익 그냥 다시 발생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도 분계니까 대변에다가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대변에다가는 손익계정으로 인정 보내는 거야, 얘를. 총 계정 원장에 있던 임대료 계정을 마감시키고 그 결과 금액 있죠. 그 결과 금액을 대체하라 그랬잖아. 어디에다 대체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손익 계정에다가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계정 이름이 뭐다? 손익이에요. 금액은 얼마? 8만 원.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임대료 계정은 여기 임대료 계정을 마감시켰어요. 왜? 차변 대변 똑같게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도 정기해야 되겠죠. 손익 계정도. 손익 계정 어디 있어요? 밑에 있잖아. 대변에 얼마 써 있어요? 8만 원. 그럼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8만 원 쓰시고 상대편 계정 이름이 뭐예요? 임대료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대료라고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손익 계정에 임대료 계정 임대료를 해서 8만 원 딱 들어왔죠. 다 이렇게 집합시킨다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집합하니까
이렇게 분기해 놓고 요 두 가지를 정기하니까 총 계정이 원장에 있던 얘는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 금액인 8만 원은 손익 계정에 이렇게 옮겨와 있죠. 되게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지금 상품 매출 이익 계정도 수익 계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대변에다가 상품 이거 상품 매출 이익해서 32만 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12월 31일로 소멸시키네. 수익 계정을 대체 분기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품 매출이 32만 원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써요?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고 여기다가도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해서 32만 원 이렇게 보내게 되면 100%다 이쪽 차변으로 소멸시켰죠. 얘 정기하면 상품 매출 이익 계정에 차변에 32만 원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32만 원 이렇게 정기하면 상품 매출 이익 계정 잔액 없죠. 그래서 얘도 마감되는 거예요. 차변에 썼으니까 대변에는 뭐라고 쓰라 했어요? 그 결과값 어디로 보내라고요? 대변에다가는 손익 계정으로 보내라 그랬죠. 금액은 얼마? 32만 원. 그럼 얘도 전기해 줘야 되죠. 손익 계정 여기 있고요. 대변에 얼마 써져 있어요? 32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32만 원 이렇게 쓰고 손익의 상대편 계정은 뭐예요? 그거 그대로 써요.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도 계정 손익 계정에 상품 매출 이익도 여기 싹 금액 들어왔죠. 그죠? 이 두 개가 나누어서 쓰기는 했는데 지금 처음 이 얘기 시키려고 얘 두 개 다 더하면 수익 얼마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 설명해 드릴 때 지금 수익이 총 얼마가 집계 된 거예요? 40만 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수익이 얼마라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써드렸던 거죠. 자, 수익 얼마 발생했어요? 1년 동안? 40만 원 발생한 거 알겠죠?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수익 집계가 다 끝났어. 비용 계정 집계해야지. 비용 계정은 반대겠죠. 그래서 급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의 급여 2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12월 31일로 얘 대체 분기 하세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고 손익이라고 쓰고 금액은 2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급여. 급여 그냥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20만 원 이렇게 쓰고 얘도 똑같이 전기를 해보세요. 급여 계정부터 먼저 전기하는데 얘는 원래 차변에 급여 있는 거니까 소멸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급여 써줬기 때문에 급여 계정이 대변에 20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20만 원을 띵 이렇게 쓰시게 되면 급여 계정 마감됐죠. 그럼 또 모두 전기해줘야 돼요. 요 손익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얼마 쓰여 있어요? 20만 원. 차변에 20만 원 써주세요. 이렇게. 상대편 계정은 뭐예요? 급여. 그럼 비용 계정이 또 여기 손익 계정에 이렇게 차변으로 띵 들어와 있죠. 비용 집계 됐잖아. 됐어요? 자, 또 보험료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를 보시게 되면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8만 원 있는 거죠. 발생했던 거. 자, 전체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면 대변으로 다 못 쓰면 돼요. 여기 대변에다가 보험료 다 소멸시키면 되죠. 금액은 얼마? 8만 원. 차변은 또 빈칸이 있죠. 차변은 뭐라고 채워놔야 돼요? 비용의 결과값은 어디다가 보내준다? 여기 손익 계정으로 보낸다.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정기하게 되면 보험료 여기 대변에 8만 원 기록되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면 보험료 계정 마감이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손익 계정. 손익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8만 원. 차변에
8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상대 계정은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 이렇게 쓰면 돼요. 보험료. 그럼 비용 또 이렇게 왔죠. 뭐 남았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이제는 대변으로 이자 비용 쓰면 되겠죠. 그럼 전체 다 소멸될 테니까 차변에는 손익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가 와요? 이자 비용 올 거고 금액은 얼마? 7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요 계정에 있는 금액도 여기 7만원 이렇게 써서 소멸돼서 다 없어지겠죠. 자, 요 지금 상황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마감한 결과예요. 자, 비용의 합계 금액은 총 얼마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손으로 써드리면서 비용은 얼마가 집계가 됐나 봤더니 다 합쳐서 35만원이죠. 35만원인 거예요. 결과값이니까. 자, 그러면 수익 계정은 총 얼마? 40. 비용 계정은 총 얼마? 35만원. 그럼 여기에 5만원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는 그냥 손으로 숫자를 이렇게 썼지만, 제가 총계정 원장에 숫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분계가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럼 그 5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분계를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분계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수익과 비용 관계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인지 단기 순손실인지는 정확히 금방 딱 알아요. 그죠? 단기 지금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손실이에요?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은 지금 자본 계정으로 옮겨져 가면 그 자본금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원래 자본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하죠. 그걸 먼저 떠올려야 돼. 단기 순이익인지 단기 순손실인지를 떠올려서 자본금이 증가하겠네. 그러면 분기할 때 대변에다가 자본금 얼마가 증가하겠어요? 5만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무조건 손익이에요. 차변에 뭐라고 쓰라고요? 손익. 금액은 5만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수익 계정도 대체 분기하고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는 상대편 계정은 반대편 계정이죠. 손익이고 비용 계정도 대변으로 다 소멸시키고 차변은 손익이죠. 단기 순이익도 자본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판단해서 자본금 써주고 상대편 계정은 다 손익이에요. 여기 지금 다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죠? 자, 완전 연습이에요. 제 말 듣고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수익 계정은 1년 동안 대변에 발생했었죠. 그럼 총계정 원장 소멸시키세요. 그러면 거기 대변에 발생했던 모든 계정, 수익 계정은 차변으로 다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다 마감이 돼. 그리고 그 합계 금액만 손익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 비용 계정은 그 수많은 계정들이 차변에 1년 동안 쫙 발생을 했었겠죠. 그 이걸 손익 계정 대체 분기하세요 그러잖아요. 마감하라 그러면 차변에 발생했던 모든 비용 계정을 대변에서 왕창 다 써주는 거야. 똑같은 금액을. 계정도 똑같이. 그리고 그 합계 금액만 차변에 뭐라고 쓴다? 손익. 그래서 얼마. 그러면 손익 계정의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다 집계가 됐어. 그죠? 그러면 그 차이로 단기 순이익인지 단기 순손실인지 알 수 있겠죠. 단기 순이익이면 자본 계정으로 옮겨갔을 때 자본금이 증가할 테니까 자본금 자기 자리는 증가할 때 대변에 썼잖아요. 대변에 자본금 쓰고 차변에는 뭐 손익. 만약에 단기 손실이면 자본금 계정으로 올라갔을 때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자본금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잖아. 그럼 차변에 자본금 써주고 대변에 손익이에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수익 계정 대체 분계, 그다음에 비용 계정 대체 분계, 단기 순이익 계정 대체 분계 3개 나와 있죠. 자, 봐요. 저는 지금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면서 손익 계정에 집계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분계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분계해야 돼? 밑에 있는 칸에다가 분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계해요? 자,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따 써봐요. 1번 문제가 수익 계정 대체 분계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수익 계정 대체 분계니까 계정이 수익 계정 2개밖에 없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거 다 차변에 계정 쓰면 되죠. 차변에 상품 매출이 얼마? 32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8만원.
대변은 뭐라고 쓰면 돼요? 아, 그렇지. 손익. 합계 금액만 얼마? 40만 원. 그럼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음? 그 다음에 비용 계정 대체 분기는 여기 지금 3개 나와 있죠. 얘는 비용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니까 대변에다가 계정 과목 금액을 쭈루룩 다 쓰고요. 그 합계 금액 차변은 뭐라고 쓴다? 손익. 그럼 35만 원 나오겠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당기순이 대체 분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수익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자본 계정으로 가면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아, 그럼 대변에다가 자본금 쓰고 차변에다가 손익 써야 되겠구나. 생각 떠오르겠죠. 그죠? 분기부터 거기 다 해놓고 걔를 이제 순서대로 역으로 전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겠죠?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앞에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익 계정, 수익 계정하고 비용 계정 마감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분기하는 게 내용은 세 가지예요. 여기 수익 계정 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용 계정 마감하는 분계, 그다음에 자본금 계정의 대체 분계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화면에서 직접 여기 쓸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꺼번에 보시라고 우선 수익 계정 대체 분계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수익 계정은 대변에 있는 계정들이죠. 얘를 대체 분계하라는 뜻은 총 계정 원장 마감하고 그 합계 금액은 손익 계정에 보내주세요.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대변에서 발생했던 수익 계정을 저는 수익 계정 대체 분계 여기다 써볼게요. 수익 계정 대체 분계 하면서 차변에다가 다 옮겨 적을 거예요. 상품 매출 이익 12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수료 수익 3만원. 이렇게 마감하면은 계정은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다 보냈으니까 얘 정기하면 당연히 잔액이 제로로 떨어지겠죠. 여기 12만원, 여기 3만원 이렇게 적힐 테니까. 그죠? 그 합계 금액인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적는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게 대변이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합계 금액인 손익, 얼마라고 적으면 된다고요? 15만원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 계정 대체 분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비용 계정 대체 분기 해볼게요. 계정 대체 분계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계정은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선 대변에다가 다 적어버릴게요. 비용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키려면 대변에다가 13만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임차료 27,000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15,000원 이렇게 적고, 자, 차변에 그 합계 금액만 손익으로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손익은 다 합쳐서 얼마예요? 손익은 12,0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마감하기 위해 손익계산서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수익계정 대체 분기해야 되고 비용계정 대체 분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도 해야 돼요? 당기순이익 대체 분기 얘까지 마감을 해야지만이 손익계산서가 손익계정까지 완전하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만 남았어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은 이렇게 해서 금방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분개해줘야 된단 말이야.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익은 1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비용계정 합계금액은 172,000원, 차액이 22,000원이잖아요. 그럼 딱 보기에도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 손실이에요? 당기순 손실이죠. 당기순 손실인지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당기순 손실은 자본계정으로 가서 기초자본금하고 결합된 다음에 불리는 명칭은 기말 자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자본금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지금 여기 단기 순손실이니까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이거 자본금이 감소하면 자본금이 감소하려면 분기할 때 차변에 기록해놔야겠어요. 대변에 기록해놔야겠어요. 자본금을. 자본금이 감소하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이잖아.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쓰고 금액은 22,000원. 상대편 계정은 무조건 못 살아. 손익 계정을 이렇게 22,000원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정기하니까 싸울이 다 마감이 돼 버리더란 얘기죠. 자, 여기 손익 계정 정기하는 거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분개해놨던 거 손익 하나씩 다시 정기를 해볼 테니까 총 계정 원장에 숫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 분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 여기 있죠. 차변에 얼마라고 기록하면 돼요? 12만원. 그럼 잔액 똑같잖아요. 그럼 마감 되겠죠. 잔액이 없잖아. 차변에 12만원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상품 수수료 수익 기정에 가서 차변에 3만원 쓰죠. 그럼 여기도 3만원 쓰게 되면 상품 수수료 수익도 총 계정 원장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개 정기는 했어요. 어떤 거하고 어떤 거? 여기 상품 매출 이익하고 수수료 수익 이렇게 정기를 두 개 해서 총 계정 원장에 있는 건 잔액이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모두 해줘야지 돼요. 이 손익기정도 해줘야 되잖아. 손익기정은 여기 찾아가서 손익기정 여기 있어요. 손익기정 대변에 15만원 적혀 있네요. 손익기정 여기 1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수익이 이쪽에 와 있죠. 그럼 여기는 금액이 합쳐진 거니까 손익은 굳이 여기에다가 기정들 쓸 필요는 없죠. 결과값이니까. 그 다음에 비용기정도 해봐요. 비용기정은 초록색으로 할까? 여기 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각각 비용기정에다가 대변에 급여 대변에 있는 숫자니까 여기다가 13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얘도 마감되죠. 임차료는 27,000원 대변에 있으니까 정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비 여기 대변에 15,000원 있으니까 15,000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급여도 임차료도 광고선전비도 요것 때문에 다 마감이 되겠죠. 아니 원리는 당연히 마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다 보냈으니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비용기정도 급여 그다음에 여기 임차료 그다음에 광고선전비 다 마감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손익기정도 마감을 해줘야 되죠. 정기를 해주게 되면 손익기정에 차변에 17만 2천원 써 있잖아요. 여기 차변에 손익기정 여기 차변에 17만 2천원 이렇게 쓰게 되면 수익과 비용기정 짓게 됐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이 차액 22,000원을 여기다 숫자 그냥 22,000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지금 현재 22,000원이 와야 되겠죠. 22,000원이 오려면 뭘 기록해 줘야 돼? 분기를 해야 돼. 그 분기가 지금 결과값이기 때문에 단기 차이만 보면은 단기 순손실인 거 알겠죠? 단기 순손실이면은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자본금 22,000원 써주고 대변에 손익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자본금의 기정부터 먼저 전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하면 자본금 기정 여기 있죠. 자본금 금액에 차변에 얼마라고 기록해 줘야지 돼요. 여기 지금 얼마 있어요? 자본금 계정의 금액은 22,000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22,000원 그대로 써주세요. 자본금 상대 계정은 뭐예요? 손익이죠. 손익 계정에서 결과값이 왔는데 자본금이 지금 차변에 기록되고 있으니 여기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이 결과는 자본금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초자본금은 얼마 있었는데 1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22,000원 얘가 대변으로 금액이 쓰여졌으니 여기서 22,000원 빠져야겠죠. 자본금은 감소한 거잖아. 그러면 기록한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기정 가서 손익기정에 중요한 거 마지막이죠. 손익기정의 이 금액도 찾아가서 손익의 22,000원은 차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22,000원 여기 이렇게 전개해주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딱 일치하죠. 요렇게 마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이런 뜻이니까.
자,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0명 중에 9명은 이 처음 배운 요 내용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헷갈리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빨리 파악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봐요. 수익 계정 다 어디로 쓰라고요? 수익 계정 대체 분기라는 말 뜻, 그 말 뜻이 중요해. 수익 계정 다 차변으로 소멸시키라는 뜻이에요. 합계 금액만 대변해 손익. 비용 계정 대체 분기는 차변에 발생했던 모든 1년 동안 발생했던 비용 계정 대변에다가 몽졸이 다 기록하고 그 합계 금액 차변의 손익. 그 차이 비교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면 대변의 자본금, 단기 순손실이라면 차변의 자본금 쓰고 상대편 계정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전개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 더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끄떡끄떡 스프링처럼 차 안에 보면 왜 스프링 달린 인형 있잖아요. 가면은 계속 이러잖아. 다들 지금 그런 것 같아. 거기에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많으셨고요. 이해가 되신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익, 수익 계정, 비용 계정, 단기 순손실, 대체 분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습.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 어렵다는 자산부채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는 거 설명해 드립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조금 전까지 1번 손익 계정 설정, 2번 수익 비용 계정 집계 어디다 여기 계정에 손익 계정에다가 세 번째 그 차익 당기순 손익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다 끝났죠. 이거까지 하면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남은 건 뭐 남아 있어요?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남아 있죠. 얘 이제 어떻게 마감하라고 그랬어요? 차기 2월로 마감하고 정기 2월로 기시하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1년 동안 발생했던 현금 기존 과목에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1년 동안 현금 이 회사 얼마가 발생했나요? 38만원 얼마를 갖다가 지출했나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돈 잔액 얼마겠습니까? 25만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잔액은 현재 25만원 남아있다고 이렇게 쓰게 되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죠. 즉 여기다가 일단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딱 나눠 놓고요. 지금 얘가 날짜가 며칠 날짜이냐면 2022년 12월 31일 날짜에 지금 상황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기록할 게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 그럼 올해는 끝나야 되죠. 그럼 올해는 끝내려면 모든 잔액이 빵 제로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차에 나는 현금 갖고 있는 잔액 있잖아요. 그 잔액을 써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일치시켜 가지고 장부를 띵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장부 마감한다는 그 기호 표시는요. 이렇게 두 줄을 긋는 게 마감 표시예요. 몇 줄을 긋는 거? 이렇게 두 줄을 긋으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근데 매번 내가 이타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끝에. 마감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차변의 합계 금액, 대변의 합계 금액 끝났죠? 근데 아직도 우리 금고야 안에는 현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25만원 이거 있다는 표시잖아. 이 25만원을 올해는 올해 날짜로는 더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얘를 차기 자 내년 1월 1일 그럼 거창하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에요. 그게 근데 연도가 바뀌잖아. 그래서 얘를 내년에 사용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기 다음 해로 이완시켜 주세요. 라고서는 잔액을 차기율을 이렇게 마감해서 차변대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이 되겠죠. 다음 날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25만 원 있지. 아, 전년도에 쓰고 남았다며. 아, 그랬더니 저기 누구지? 아, 이름이 하도 많아서 만만하게. 혜진 씨. 혜진 씨가 다 주머니 들고 튀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금고에 있었으면 다음 날도 금고에 있겠죠. 연도수는 바뀌었겠지만 그럼 그 돈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면 혼난데? 1월 1일 날은 쓰면 안 돼. 그거 쓰려면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1월 2일 날 써야 돼. 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하면 더 쉬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전년도에 잔액 남아있던 거 있잖아요. 이 잔액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 2월이라고 쓰고 전년도에서 넘은 돈 얼마 있는 거예요? 25만 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그 자라 등가슴을 봤어. 총계적원장에서 분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보니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예, 이게 끝났어요. 이거 되게 쉽네. 쉬워요? 어려워요? 아, 생각해봐야지 쉬운지 어려운지 알겠어? 하나 더 해볼게요. 외상매출금도 자산계정이죠. 잔액이 지금 어디에 남겠어요? 자기 자리인 대변, 차변에 남아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12월 31일 현재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계정을 마감해야 돼. 그러면 잔액으로 마감하고선 차기이월시키고 그 금액을 전기월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45만원 우리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얼마를 회수했어요? 32만원을 회수했대요. 그럼 연도 끝나면 더 이상 안 받아요? 내년에도 받을 거예요. 혜진 씨는 마음이 좋아서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보여야 돼. 민채 씨는 받을 거야? 아, 받는데. 그러면 다들 받을 것 같으네. 잔액 얼마나 남았죠? 받을 거? 13만원 남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기말에 올해 마감을 하는데 아직도 받아야 될 돈은 13만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어떻게 마감한다? 두 줄로 마감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 표시를 해줘야 돼. 날짜는 며칠 날짜의 잔금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이 앞에다 적어줘. 이렇게 12월 31일 뭐라고 쓴다? 차기 2월 이렇게 써주고 13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똑같이 날짜는 며칠로 쓰고요. 1월 1일 전기 2월 전에서 우리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거 얼마부터 시작한다? 13만원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됐어? 얘네들은 자산이니까 이번에는 부채 한번 해볼게요. 부채는 지금 단기차입금 5만원 있대는데 다른 건 없대. 그대로 남아있는 금액이 5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여기다가 12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을 갚거나 뭐 등등한 이유가 더 발생할 일이 없어. 끝났으니까. 그럼 이 잔액은 내년에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올해 장부는 마감해야 되잖아. 올해 장부를 마감한다는 뜻은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일치시켜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또 써야 돼? 차기 2월 얼마? 5만원 이렇게 해주고 잔액은 또 어디서 시작이 되겠어요? 자기 자리 여기 1월 1일 날짜로 전기 2월 해서 얼마? 5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마지막 자본금도 하나 보여줄게요. 자본금은 여기 50만원이라고 적혀있던 것은 기초 자본금이었었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 순이익, 얘는 단기 순이익이겠어요? 단기 순 손실이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자본금 계정에 대변의 금액이 기록돼 있잖아. 그럼 증가했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겠구나. 아, 높아심에 요거 분기해보세요 한번. 총기정원장을 보고도 여러분 분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요거 어떻게 분기가 된 거예요? 자본금 계정의 대변에 2만원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은 여러분이 자본금 증가하게 되면 대변에 이렇게 자본금 쓰는 거 알 거 아니에요. 2만원 이렇게 된 거고, 차변에는 이게 상대편 계정이죠.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쓴 거예요? 손익. 이런 상대편 계정이니까 차변에 손익 이렇게 써서 2만원 이렇게
당기순손이 대체분기 뜬 거 이렇게 전개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익숙해져야지 돼. 근데 요거 제 설명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연습하라고 좀 또 뒤에 문제 있거든요. 다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그거 연습 계속 하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그 당기순손익과 기초자본 합쳐졌으니 지금 얘 두 개 합쳐서 52만 원이죠? 명칭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52만 원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기말 자본. 그죠?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럼 얘도 마감해야 되겠죠? 얘도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차변에 뭐라고 써야겠어요? 12월 31일 날짜로 차기 2월 얼마? 52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마감이 끝나죠. 같으니까. 그리고 자본금은 다음 해 얼마 갖고 시작이 돼요? 1월 1일 날짜로 전기에서 2월 된 금액 52만원이 지금 위에 50만원처럼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그리고 또 1년 지나가게 되면 단기 손익계정이 뭐 단기 순이익이 됐던지 단기 순손실이 됐던지 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하고 합쳐져서 기말 자본금이 또 되겠죠. 마감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뭘로 마감하고 차기이월로 마감하고 뭘로 게시한다? 정기이월로 게시한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드렸던 게 영미식 마감 방법이에요. 여기 마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식하고 대륙식. 지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상의 대륙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 다 까먹었는데요. 아시아 대륙 있죠. 그 다음에 기억 안 나.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저기 남아메리카, 미국 있는 쪽, 아메리카 대륙, 마지막 하나 어디 있어요? 유럽이 빠졌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륙식이라면 그 5가지 대륙 중에서 어느 곳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야? 아니 아시아야? 처음에 제가 우리 복식국이라는 얘기하면서 그거 쓴 사람 있었죠?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 하여튼 파가 치어 올라가나 봐. 루카 파치올리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어느 대륙에 있어? 유럽 대륙 있잖아. 거기 이탈리아라든지 그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 발생했던 곳이라서 그때 걔네들이 쓰는 방식을 대륙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럽 대륙. 그런데 그 유럽 대륙에 있던 애들 중에서 애들이 그때 애들은 아니 나한테는 지금 내 아이 애들이야. 지금 다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넘어갔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근본은 처음 기록했던 방법은 대륙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200년간 떨어지면서 상거래 행위를 기록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방식이 같았을까 달라졌을까? 조금 뭐 원칙은 똑같겠지만 달라졌을까? 얘를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영국이 자기네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뭇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서민 양민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 계급사회 있을 때 서민하고 양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의식이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영국식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양반이 말하는 말투라고 해서 한번 읽고 봐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지. 그냥 본능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영국식 영어가 나을까? 미국식 영어가 나을까? 귀족 양반들 말하는 것들 보면은 말투가 좀 딱딱해요. 그죠? 그래서 영국식 영어를 영어를 공부한다면 영국식 영어를 배우시는 게 퀄리티가 좀 더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의사소통 다 되는 거니까 이왕 배울 거면. 네. 호주 용어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호주 용어는 좀 많이들 뭐 별로 좀 급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누라면 상중하 이렇게 나누잖아요. 영국식 영어, 그다음에 미국식 영어, 그다음에 호주 영어예요. 음. 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한국어예요. 한국어가 제일 좋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엄청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서 끝이냐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계 담당이잖아요. 마감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는 그 금액들이 정기 이월된 금액들인데 그 정기 이월된 금액이 내년에 시작되는 처음 스타트 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부터 틀려 있으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다시 검사해 봐야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갖다가 또 일렬로 쫙 내려놓고서는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내년도로 넘어간 계정이 뭐만 있어요. 자, 내년으로 2월 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있었죠. 수익과 비용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자산, 부채, 자본 그 전기 이월된 금액만 시산표에다가 쫙 기록해보고 차변 대변 다시 맞춰보죠. 그게 2월 시산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2월 시산표는 자산 계정은 자산에, 부채와 자본 계정은 대변에 2월 된 것만 쫙 나열해 보면 그 금액이 딱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월 된 것 금액들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배운 것처럼 자산 계정은 차변에, 그다음에 부채 계정은 대변에 모아 놓으면 여기 2월 시산표가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면은 굳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연습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2월 시산표까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맨 밑에 마지막 작업이 총계정원장 마감하면서 뭐 작성하는 거예요? 본 절차에서 2월 시산표 작성하는 거죠. 이 2월 시산표하고 예비 절차의 시산표하고 차이점이 뭐냐요? 다시 예비 절차의 시산표와 본 절차를 마감하면서 작성된 2월 시산표의 차이점. 여기 예비 절차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있죠. 왜냐면 아직 손익기정이 마감이 안 됐잖아. 손익기정은 어디서 마감이 돼요? 본 절차에서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계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산표에는 5가지 종류의 계정이 다 있는데 2월 시산표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여기는 없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예비절차 시산표와 2월 시산표의 차이점은 2월 시산표에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없다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는 다 얘기해 드렸던 거니까 저기 지금 제가 그 설명해 드렸던 회계 순환 과정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게 되면 회계 순환 과정에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더란 말이죠.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를 쭉 보시게 되면 영미식은 그렇게 됐고요.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 대륙식으로 뭐 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손도 대지 마세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식을 쓸까요? 대륙식을 쓸까요? 왜? 아니야, 내가 영어 여기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이야. 아 농담이고요.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아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쓴 대부분의 방식은 지금 다 영미식을 쓰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근데 차이점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말로 할게요. 대륙식은 개시라고 지금 뭐죠? 차기월 있죠. 차기월에 해당되는 용어가 잔액이에요. 걔네들은 연을 1년간 마감할 때 차기월로 마감하는 건 영미식. 여기서 쓸게요. 차기월로 마감하는 것은 영미식. 대륙식은 여기에 그냥 잔액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게시할 때는 전기 2월이라고 쓰고요. 왜 이래? 얘는 이제 게시하는 거니까 게시 이렇게 써요. 잔액, 그 다음에 게시 잔액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쓴 거
독일어예요? 이거 이탈리아어예요? 한글이에요? 그럼 걔네들 한글 안다는 뜻이나?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영미식 차기이월 우리가 쓰는 방법이니까요. 차기이월로 마감하고 정기이월로 기시한다. 그럼 여기 지금 다음 파트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금, 외상매출금 쭉 나와 있죠. 계정들 마감하는 거 너무너무 쉬우니까 한 번 하면 끝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비용 계정도 마감하는 거 한번 또 연습해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2월 시산표에다가 자산부채 자본계정 여기 수익과 비용 계정도 있으니 당연히 수익 계정 대체 분계, 비용 계정 대체 분계, 그다음에 당기 수익 대체 분계 나와 있고 얘네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세 기록해서 한번 해보라는 문제가 5번, 6번 또 있나? 6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해보세요. 여지껏 배웠던 것들에 대한 총 연결된 그 절차예요. 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이 수업은 다 끝났어요.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재무제표 5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거 손익계정과 손익계산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연습 문제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문제 적당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문제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그 순환과정 있잖아요. 회계 순환과정에서 빈칸 넣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90페이지까지 해서 모든 계정 여기서 일단은 마감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90페이지 이후에 전표회계라는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한테는 여기 회계 원리 교재 1단락으로 마감 짓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은 오늘 수업은 요거까지만 할 거고요. 1시간 동안 요거 계속 연습해서 여러분들도 마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나눠드린 전산회계 1급으로 그냥 바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냥 참고로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으네요. 여기 회계원리 입문편 그래서 분계 150선 요거 있죠. 분계 150가지를 갖다가 이번 주 내에 다 답안지 보고 해도 괜찮으니까 여지껏 배웠던 거 연습하는 것이긴 한데요. 시험 문제 지금 150선 여기 분계 문제가 회계 1급까지 프로그램 입력할 때 문제예요. 다. 실제로 또 회사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또 앞에서 여러분이 연습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150개면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150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나 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그래서 150까지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다 끝마치시면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게 많을 겁니다. 자, 수업은 끝나고 여기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